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운 각도를 한번 찍어봤어요.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석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석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0에서 한 90% 정도 보통의 분들이 효과가 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 컨셉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고요. 병명에 따라 어떻게 영양요법을 할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화된 분야가 아무래도 영양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떤 영양제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석증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이석이라고 쓰잖아요. 이 돌석자가 들어가는 만큼 귀에 있는 귀자의 돌이죠. 귀 속에 들어있는 돌인데 우리가 이석증이 있으면은 한 가지 가장 큰 불편한 게 있죠. 뭐죠? 어지럽다는 거죠. 가장 좋은 비유로 우리 이렇게 말이죠. 갑자기 이게 안 되네. 코끼리코였나? 예, 학창 시절에 어릴 때 코끼리코 이렇게 해가지고 돌다가 멈추면 우리 어지럽다고 느끼잖아요. 그런 증상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게 바로 이 이석증의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어떤 증상이에요. 근데 이 이석증의 원인을 보면 병원을 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감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스트레스라든지 피곤이 너무 누적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오장육부로 따지면 간하고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면역이 떨어져서 올 수 있다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병원에 가면은 어떤 약물요법을 치료할 때는 스테로이드제를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의 이석증 치료는 양방을 가시면 이석이 돌이 말 그대로 빠져서 반고리관 이런 식으로 귀에 있는 기관으로 돌이 갑자기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지럽다고 자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제자리로 돌리는 물리적인 요법으로 이석을 치환한다 또는 이석을 정복하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위치를 맞춰주면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이석증의 양방치료의 원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물리적인 치료를 몇 번 받았는데도 계속 고생하는 경우가 있고 생각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영양요법을 같이 병행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석증 환자가 통계에 의하면 계속 늘고 있다고 해요. 늘고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뭐냐? 40대 이후에 남녀가 굉장히 높아지는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보면은 여자분들의 빈도가 높다는 거죠.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이석증이 분명한 건 뭐다? 노화랑 분명히 관련돼 있다는 거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특징 때문에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석증의 영양요법을 알려면 이 이석증에 도움이 돼야 하는 이 이석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보통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뭐 외상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보통의 영양요법을 쓸 때는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키포인트 무엇이냐면 바로 림프예요. 혈관하고 림프는 원래 이렇게 붙어 가거든요. 근데 림프란 말을 처음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여자분들은 사실 많이 림프란 말을 몰라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뭐 하죠? 지금 제가 뭐 하죠? 마사지 하죠. 그리고 요런 데도 막 문지르고 겨드랑이도 막 문지르죠. 또 여자분들 유방 마사지도 하잖아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면 이 모든 마사지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림프 마사지예요. 참고로 제가 피부 미용사도 작년에 땄는데 이 미용사 실기를 볼 때도 정식 명칭은 뭐냐면 피부 미용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림프 마사지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피부 밑에 층에 있는 이 림프를 자극시켜서 노폐물 배출해주는 원리거든요. 왜 림프 얘기를 하냐면 림프가 해주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하수구나 오물처리 같은 배수구 역할을 많이 해요. 근데 이 귀에 있는 우리가 달팽이관이라든지 여러 관이 있잖아요. 이 관 다 뭐로 채워져 있냐면
림프액으로 채워져 있어요. 자, 이석증을 얘기하는데 뭐가 중요하겠죠? 림프라 했죠.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석증이 있는 분들의 영양요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림프액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관련된 성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이 림프액은 뇌척수액하고도 관련돼 있고 이 와우 도수관이라는 데서 물질이 나와서 이 달팽이관에 외 림프액을 공급해 준다 해요. 근데 이 림프액의 조절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깨져 버리면 이 바깥에 있는 림프액과 안에 림프액이 있는데 이 균형을 이루는 게 깨져 버리면 이 안쪽의 림프액이 부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어지럼증이 나타나거나 아까 말했듯이 이석증, 돌이 빠져나와 가지고 방골이관이라든지 딴 데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귀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림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영양제를 반드시 드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까 말한 림프액을 조절을 잘 하려면요 삼투압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삼투압이 뭐냐면 우리가 그 비유를 하면 실제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야채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주부분들은 배추 뭐 한다 그러죠? 절인다 그러죠. 김치 만들기 전에 배추 같은 야채들이 있을 때 거기다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숨이 딱 죽죠. 왜 그러냐면 이 소금의 그 짠 것 때문에 말 그대로 안에 있던 물이 빠져나오는 거야. 이거를 무슨 현상이래요? 삼투염 현상이라고 해요. 농도가 더 진한 곳으로 농도가 덜 진한 곳에서 있던 물이 빠져나와서 희석시켜 주는 원리거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림프액의 조절이 안 됐을 때는요 반드시 혈장의 영양분을 반드시 채워줘야 돼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ECM 뭐 세포 외 기질 용액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런 말 들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림프액의 균형이 깨졌을 때는 반드시 뭐한다 혈액의 영양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왜냐면 림프가 순환이 되려고 했을 때는 미네랄이든 철분제든 혈액의 영양분을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깨진 균형이 빨리 맞춰지고요. 그리고 림프 순환이 될 때 오는 여러 가지 명령 같은 게 있어요. 막 더 어지럽거나 혈관이 막 터진다든지 파랗게 멍든다든지 이런 명령 받는 같은 것도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ECM 이런 혈장 영양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원칙으로 해서 이석증을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 이석증에 도움이 됐던 실제 가장 따끈따끈한 한 달도 안 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오래된 한 7년 정도 된 단골분의 동생분이 40대 남자분이신데 단골분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동생이 갑자기 이석증으로 너무 힘들어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제가 3가지 영양제를 드렸거든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꾸 설명드렸던 이 라파콜 같은 경우는 항균 작용도 있지만 간담 배설도 촉진시키고요. 림프도 이렇게 촉진시켜줘요. 왜냐면 간 문맥 순환이라고 간 정맥 순환도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면 귀에 있던 림프 문제도 같이 풀리겠죠. 그리고 요거랑 이 MSM을 줬어요. 이 MSM은 따로 설명이 갈 테니까 이거는 계속 보시면 돼요. 이건 굉장히 순도가 높죠. 근데 이 MSM이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BBB 통과 뇌척수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뇌척수에게 영향을 주고 제가 아까 뭐랬죠? 와우 도수관이 어디서 온다? 뇌척수에게서 오고 와우 도수관을 통해서 뭐 달팽이관에 있는 외 림프액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BBB 통과 같은 이 MSM 작용 자체가 림프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삼투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MSM 자체는 항균 작용도 있어요. 항염증 작용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 게 이 포도씨 추출물이에요. 이 해유라는 건데 포도씨는 역시 지방산의 일종이죠. 오메가 많이 드시는데 이 오메가 같은 이 포도씨 같은 지방산을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있는 체내 염증을 굉장히 잘 잡아줘요. 그리고 이 지방산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에서 담즙이 배설될 때 구성하는 원료가 돼요. 그래서 담즙이 훨씬 더 잘 배출이 됩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두 다 뭐냐면
압을 내리는 원리예요. 순환을 시켜주죠. 삼투를 조절해주죠. 간담 같은 오장육부에는 어떤 관을 열어주죠. 빼주는 거죠. 열과 압력을 다 내려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림프 조절이 잘 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드셨던 그 40대 동생분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3일 만에 한 80%, 아니 뭐 입이 꼬이지? 80% 정도가 호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반응이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정확하게 약의 원리가 적용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례 말고도 이런 식의 원리를 통해서 이석증을 잡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뭐 1년에 뭐 한 달 한 분 정도 거만 하더라도 1년에 벌써 최소 12명 이상이 그런 상담을 요청하실 정도로 많고, 벌써 제가 이 자리에 10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도 수십 명에서 100명 넘어가죠. 근데 이런 반응을 해드리면 보통 많이 좋아집니다. 제가 요즘 블로그에 올리는 사례나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이때까지 10년 동안 했을 때 9년 전의 사례를 얘기하지 않아요. 오래 있던 거 위주로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예전에 뭐 4년 전, 5년 전에 있던 거를 다 끄집어내갖고 뭐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올해 것만 하더라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통 올해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말 나온 김에 한 5년 전쯤에도 이런 이석증으로 굉장히 고생하셔갖고 단골분이 소개로 오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참고로 스테로이드 요법을 써가지고 살이 30kg 하셨어요. 한 달 만에. 그리고 몸이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SOS를 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저랑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영양요법을 하시고 정말 90% 정도 회복되셨어요. 지금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라서 블로그에다가 제가 그 내용까지 다 적을 수는 없는데, 오늘 유튜브에는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장 무난하게 어떤 개인 상담 없이 어떤 증상이 급성으로 왔거나 좀 안 풀린다 하셨을 때 흔하게 패턴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부족한 상황이거나 5년 전에 아까 사례처럼 굉장히 심각하거나 좀 더 다른 합병증이 있다든지 문제가 좀 깊다는 기준은 몇 년이 됐는데 뭔가 계속 반복된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저한테 개인 상담 요청을 따로 하셔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좀 더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이석증으로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게 지내면 굉장히 우울하겠죠. 이석증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석증에 관련된 영양요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개인 상담 요청하실 분들은 저한테 그 요청을 하기 전에 꼭 블로그와 그리고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저한테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밤이 11시 반이 넘었네요. 피곤을 무릅쓰고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조금 말이 센 것 같기도 한데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